가슴이 좀 뻐근한데 왜 이러지? 별거 아니겠지. 조금만 참아보자. 그런데 그 5분이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냥 가슴이 뻐근한 것과 지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전 진료실이 조금 한가해진 무렵이었습니다. 73세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검은색 조끼를 단정히 걸친 분이셨는데 낯빛이 조금 창백해 보여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냥 조심스러워서요. 지난주에 이상하게 가슴이 좀 뻐근했는데 그냥 참았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 눈엔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슴을 살짝 문지르며 말씀하시는 손의 긴장, 살짝 흐트러진 호흡, 그리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어지럼증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괜찮아졌어요. 잠깐 지나갔어요. 참을 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 참은 5분이 인생의 가장 긴 5분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4세가 된 내과 박영주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58년간 수천 명이 넘는 환자들의 심장 박동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통증도 줄어들고 신호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심장마비의 전조를 알아채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젊었을 땐 느꼈을 강한 통증이 나이가 들면 단지 답답함으로 바뀝니다. 그 미세한 감각 차이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심장마비라면 분명 아프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상상하신 것처럼 극적인 형태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느낌, 약간의 답답함, 심지어 속쓰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아서 그런가, 춥고 긴장해서 그런가, 며칠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넘기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심장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그 순간이 심장이 멈추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라버리는 것입니다. 심장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무너집니다. 너무 조용해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77세 여성 환자였는데 평소처럼 걸어 다니시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아침 식사 중에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자꾸 가슴을 두드려요? 좀 답답하네.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 뭐. 그 말을 남기고 10분 뒤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일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답답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건 급성 심근경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바로 오셨다면 지금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가슴이 뻐근하고 이상한 느낌이 왔을 때 그저 좀 지나면 낫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 5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5분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장이 보낸 작은 신호들을 결코 작은 일로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 그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인 제 입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 말은 곧 기회를 놓쳤습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레 찾아오지만 사실은 몸이 며칠 전부터 혹은 몇 시간 전부터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본인 또는 가족의 그런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 5분 안에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지표들입니다.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보고 들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섭고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채널, 그 역할을 노년의 기적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섭습니다. 김봉수 어르신은 올해 78이셨습니다. 늘 산책을 즐기시고 혈압도 조절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하네 하시며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윤정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통증 있으세요? 김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통증까진 아닌데 그냥 좀 뻐근해. 하지만 그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였습니다. 노년기에는 흉통이 심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꽉 죄는 듯한 느낌, 돌덩이가 눌리는 느낌처럼 막연하고 애매하게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그 판단이 생명과 직결되는 오판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심근경색 환자의 약 40% 이상이 전형적인 통증 없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는 분들은 심장 신경이 둔화되어 증상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뻐근하거나 묵직한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바로 119에 연락하십시오. 통증의 강도보다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임정수 할아버지 76세는 손자와 놀다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좀 어지럽네. 그냥 앉아서 쉬면 나을 거야. 가족들은 물을 드리고 부축했지만 할아버지는 5분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를 단 몇 분만 공급받지 못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119 신고입니다. 심장 정지는 평균 7분 이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도착 전 제세동기가 없는 경우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한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생존율이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5분만 더 있다가라는 생각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행동 요령은 간단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고 식은땀이 흐르며 맥이 풀리는 느낌이 들면 바로 전화를 겁니다. 주변에 누가 있다면 심장마비 같아 응급실 가자고 말하세요. 세 번째, 등이 뻐근하거나 턱, 팔이 저릴 때도 심장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상희 할머니 80세는 요즘 따라 왼쪽 팔이 자주 저려왔습니다. 이게 그냥 신경통이겠지 하시며 파스를 붙이셨죠. 어느 날은 턱까지 당기듯 아파오자 딸이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정형외과가 아니라 심장내과로 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노년층, 특히 여성은 심장마비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가슴 통증 없이도 왼쪽 어깨, 팔, 등, 턱, 심지어는 위장이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비전형적 증상은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가슴 통증이 아닌 다른 증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증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라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통증이 위치를 옮기거나 연관된 부위로 퍼지는 느낌이라면 심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와 다른 무력감, 식은땀, 구토감이 함께 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깨나 팔 저림이 심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것만 갖고 있어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화불량 같다는 느낌이 오히려 심장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김은자 여사님은 77세입니다. 오늘따라 속이 메스꺼리고 쓰려요.
위가 안 좋은가 봐요. 그날 아침도 변비약을 챙기시고 소화제까지 드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았고 입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야 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속이 타들어가듯 아프고 메스꺼운 증상은 위장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명확한 흉통 없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심장마비 환자의 약 45%가 소화기계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합니다. 무엇이 다르냐고요? 위장 문제는 움직이거나 깊게 숨 쉴 때 통증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심장 문제는 오히려 움직이면 더 심해지고 식은땀, 숨가쁨, 맥박 불규칙 등이 동반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가 아프면서 같이 숨이 가쁘고 땀이 식은 듯 흐르고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소화제만 먹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째, 통증이 없어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정상섭 어르신은 81세입니다. 나는 아픈 데 없어요. 그냥 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자꾸 피곤하네요. 이 말을 들은 가족은 나이 들면 다 그렇죠 하고 넘겼지만 정 어르신은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조용히 진행된 심장마비였습니다. 노년기에는 심장신경이 둔해져서 통증 없이도 심장질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통증 대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며 무기력감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가 먼저 나타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심장질환 환자의 30% 이상이 무통성 심근경색을 경험합니다. 말 그대로 통증이 전혀 없는데도 심장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숨이 자주 차고 갑자기 기운이 빠지며 식은땀이 나고 평소보다 몸이 축 늘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노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심장 관련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심 증상이 생기면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검진을 받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예방입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할 단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이 먼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몰라서 넘기는 순간 생명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뻐근하거나 답답한 느낌 혹은 묵직한 압박감처럼 조용히 시작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통증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느낌 자체가 이상하다면 병원을 먼저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5분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심장은 단 몇 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가슴의 불편함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 신고부터 하십시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증이 가슴이 아니라 등, 턱, 왼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은 이런 비전형적 증상이 더 흔합니다. 파스 붙이고 견디지 마시고 원인이 심장인지 아닌지부터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도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은땀, 숨참, 지속되는 위장 불편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소화제 하나로 넘기지 마시고 심전도 검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5번째, 아무 통증이 없어도 심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식은땀이 나고 이유 없이 숨이 차다면 그건 몸이 심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이상하면 바로 검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이 그 무심한 순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지라는 말보다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조금만 더 일찍 행동하면 심장은 반드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기적 채널에서는 이처럼 놓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 신호들을 좀 더 쉽고 실천 가능한 정보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예방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웃고 삶이 다시 빛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지켜가시죠. 감사합니다.